라이미 그룹의 연례 갈라 파티는 기술 및 비즈니스 세계의 가장 화려한 사교 행사였다.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샴페인과 클래식 음악,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값비싼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본질은 서로를 탐색하는 상어들의 바다와도 같았다. 이 제국의 젊은 황제 권희준 대표는 파티의 호스트로서 연습된 부드러움으로 사람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그의 눈은 그러나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특히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적수인 라이벌 기업의 최진석 회장을 향해서는 더욱 그랬다. 최진석은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미소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먹잇감의 약점을 찾는 포식자처럼 번뜩였다. 그는 지금 IX 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안채원이 권희준의 파트너로서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수수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심플하고 우아하지만 이 화려한 공간 속에서는 초라해 보일 정도의 드레스. 이것은 그들의 위장술의 일부였다. 그녀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평범한 존재여야만 했다. 채원은 이 모든 상황이 불편했다. 그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 공간과 가식적인 화려함을 경멸했다. 그것은 그녀가 선호하는 코드와 침묵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다. 그녀는 권희준의 팔에 의지한 채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다. 바로 그때 이준이 잠시 이사진들에게 불려가면서 채원은 홀로 남게 되었다. 최진석이 파놓은 함정이 발동하는 순간이었다. 최진석의 편인 한 사교계의 유명 인사가 마치 실수인 척 채원의 드레스에 샴페인을 쏟았다. 그녀는 과장되게 사과하면서도 큰 소리로 채원이 누구인지를 물으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어머, 어떻게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처음 뵙는 분인데 어느택 영애분이시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파티의 매니저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가왔다. 그는 명단을 확인하겠다며 그녀의 이름을 물었다. 그리고는 잠시 검색하는 척하더니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명단에 손님의 성함이 없습니다.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파티에 몰래 숨어든 불청객 혹은 돈 많은 남자를 낚으려는 골드디거로 여기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곧이어 보안 요원들이 호출되었다. 그들은 정중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아가씨, 소란 피우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주시죠. 채원은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차갑게 제어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의도된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녀를 물리적으로 끌어내려던 바로 그 순간 권희준의 목소리가 팽팽한 긴장감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크지 않았지만 절대적인 권위가 담긴 목소리였다. 잠깐, 그가 군중 사이를 가르며 걸어 나왔다. 사람들은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 그에게 길을 터주었다. 그는 채원의 앞을 막아서서 경멸적인 시선과 카메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듯 섰다. 그는 보안 책임자와 비웃고 있는 최진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타이틀의 그 대사를 읊었다. 손대지 마시오. 이 사람은 내 아내요. 연 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곧이어 터져나온 광적인 카메라 플래시 소리와 충격에 빠진 사람들의 경악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재벌 3세 철벽나무로 유명한 권희준 대표의 비밀 결혼. 이것은 이 사교계에 던져진 거대한 폭탄이었다. 최진석의 자신만만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그의 얼굴은 순수한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망신 주려던 그의 간단한 계획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역효과를 낳은 것이다.
그는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러나 강력한 새로운 적수, 자신의 최대 라이벌의 비밀 아내를 상대해야만 했다. 권희주는 이 모든 혼란을 무시했다. 그는 채원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길은 단단하고 안심이 되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게임은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고 그들은 함께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 그들이 막 만들어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함께 서 있는 그 강력한 이미지 위로 일장의 막이 내리고 있었다. 권희준 대표의 폭탄 선언은 재계와 사교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그의 비밀 결혼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아일츠그룹 권희준 대표 비밀 결혼 정역 공개. 베일에 쌓인 신데렐라 그녀는 누구인가? 라이벌 최진석 회장의 파티에서 아내를 공개. 두 그룹 간의 전쟁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나 이 소식은 아엑스그룹의 이사회와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최진석 회장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미디어의 광란과는 대조적으로 폭풍의 눈이 된 두 사람은 서울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 와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곳은 최첨단 장비와 강력한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한 그들만의 비밀 기지였다. 그리고 그곳은 헬레나의 진짜 영역이었다. 여러 개의 모니터와 강력한 서버, 그녀의 손에 맞게 개조된 커스텀 키보드가 놓인 그 공간은 파티에서의 초라했던 안채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이 위험한 게임의 진짜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독자에게 그들의 과거를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했다. 몇 년 전 안채원은 헬레나라는 닉네임으로만 알려진 전설적인 고스트 해커였다. 그녀는 아이기스라 불리는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적인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개발한 천재였다. 당시 신흥 기술 기업가였던 최진석은 이 기술을 탐냈고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만든 바로 그 아이기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금융기관을 공격하고 그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는 소스 코드를 훔쳤고 그녀의 작은 회사는 파산했으며 그녀는 감옥에 가는 대신 자신의 모든 신분을 지우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만 했다. 시간이 흘러 권희주는 최진석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위기에 몰렸다. 그는 최진석의 막대한 자금과 힘의 원천이 그가 훔친 아이기즈 기술로 보호되는 철옹성 같은 디지털 금고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안에는 그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과 비자금 내역이 담긴 디지털 장부가 있었다. 그 금고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것을 만든 창조주 헬레나뿐이었다. 권희주는 수년간의 추적 끝에 평범한 카페에 바리스타로 숨어 지내던 그녀를 찾아냈다. 그리고 거래를 제안했다.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고 그녀의 누명을 벗을 증거를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그 대가로 그녀에게 자원과 보호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약속했다. 비밀 결혼은 그녀에게 완벽한 위장과 신분을 제공하고 적의 심장부에 그녀를 데려다 놓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었다. 그리고 파티에서의 공개 선언은 더 이상 수비만 하지 않겠다는 권희준의 대담한 선전포고였다. 채원이 입을 열었다. 최진석은 내 방패로 자신을 무장했어요. 내가 만든 감옥을 이제 내 손으로 직접 부셔야 하는 셈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불꽃이 튀고 있었다. 권희준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디지털 세계는 당신의 전쟁터요. 현실 세계는 내가 맡겠소. 이사회와 언론을 상대하고 최진석의 시선을 현실에 묶어두는 동안 당신은 그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요. 이것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전쟁이었다. 한편 최진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차 있었다. 아내라는 한마디는 그의 모든 계획을 뒤흔드는 예상 밖의 변수였다. 안채원이라는 여자 뼛속까지 전부 파헤쳐. 과거 가족 약점 그 무엇 하나도 빼놓지 말고 권희준이 어디서 저런 여자를 찾아냈는지
진짜 정체가 뭔지 알아내. 그는 그녀가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한 존재임을 직감했지만 아직 그녀가 헬레나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의 의심은 다음 장의 거대한 위협을 예고하고 있었다. 다시 비밀기지. 채원은 수많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수많은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파티에서의 불안해하던 안채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전설적인 해커 헬레나가 차갑고 집중된 빛을 내는 눈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최진석의 네트워크를 향한 첫 번째 탐색을 시작하는 명령어를 입력했다. 디지털 전쟁의 첫 번째 총성이 고요한 오피스텔 안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다. 안채원의 이중생활은 완벽한 연극이었다. 낮 동안 그녀는 IX그룹 권희준 대표의 조용하고 미스터리한 아내 안채원이었다. 그녀는 이준과 함께 비즈니스 미팅에 동행하며 최진석 회장의 측근들을 조용히 관찰했다. 기자들 앞에서는 내성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남편의 그늘 뒤에 숨은 평범한 여자처럼 보였다. 이 공개적인 삶은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헬레나로 돌아왔다. 그녀는 안채원이라는 껍질을 벗어 던지고 자신만의 진짜 세계로 들어갔다. 키보드 위를 스치는 그녀의 손가락은 무의처럼 우아했고 모니터를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외과의사처럼 날카로웠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최진석의 제국을 지키는 철옹성 아이기스 시스템을 돌파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과도 같았다. 아이기스의 인공지능 방어 시스템은 그녀의 공격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하며 실시간으로 방어벽을 재구성했다. 그녀는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리적으로 속여야만 했다. 그녀는 시스템의 비핵심적인 부분에 무해하지만 규모가 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를 감행했다. 아이기스의 모든 자원이 이 시끄러운 공격을 막기 위해 쏠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심어두었던 이제는 모두가 잊어버린 조용한 뒷문을 통해 유령처럼 잠입했다. 최진석의 내부 네트워크에 들어온 순간 그녀는 거대한 암호화 데이터의 미로 속에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비밀 장부 같은 어리석은 단어로 검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돈의 흐름을 쫓았다. 그녀는 내부 재무 전송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다. 거액의 자금이 여러 부서를 거쳐 몇 개의 유령 회사에 R&D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지불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유령 회사들의 서버를 해킹했다. 대부분은 텅 빈 껍데기였지만 그중 하나에서 그녀는 심하게 암호화된 조각 파일을 발견했다. 그것은 장부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빵 부스러기였다. 최진석이 주가를 조작하거나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제공했을 때의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는 거래 코드 목록. 그녀가 이 조각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바로 그 순간 아이기스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을 감지했다. 최진석의 보안센터에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그녀의 위치를 추적하고 침입당한 서버를 파괴하기 위한 헌터킬러 프로그램이 즉시 가동되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그녀는 다운로드를 완료하는 동시에 자신의 디지털 흔적을 지워야만 했다. 마치 범죄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지문을 지우는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위치가 특정되기 불과 몇 밀리초 전에 연결을 끊는 데 성공했다. 최진석의 보안센터. 그의 팀은 침입자가 유령 데이터만을 남긴 채 사라졌다는 보고를 올렸다. 최진석은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자가 평범한 해커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권희준의 새로운 아내에 대한 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비밀 기지. 채원은 자신이 다운로드한 데이터 조각들의 암호를 해독하고 있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최진석의 범죄를 증명할 첫 번째 구체적인 실마리였다.
그녀의 심장이 아드레날린과 희열로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먼저 첫 번째 유효타를 날린 것이다. 그녀는 권희준에게 한 단어짜리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시작됐어. 어둠 속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헬레나는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최진석은 초조했다. 그의 막강한 아이기스 방어 시스템은 연일 정체불명의 유령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침입. 그가 고용한 최고의 사이버 보안팀도 속수무책이었다. 안채원이라는 여자의 뒷조사는 마치 누군가 완벽하게 만들어낸 것처럼 평범하고 지루한 기록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일의 열쇠를 그 여자가 쥐고 있다고 확신했다. 모든 기록은 흔적을 남긴다. 지워진 기록이라면 그 지워진 흔적을 찾아내. 그는 자신의 정보팀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녀의 현재가 아니라 지워진 과거를 파헤치라고. 마침내 그의 정보팀이 무언가를 찾아냈다. 몇 년 전 파산한 채원의 아버지의 작은 IT 회사에 대한 낡은 금융 데이터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와 연관된 한 인물이 과거 채원이 직접 운영했던 최진석이 파멸시켰던 바로 그 스타트업에서도 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새로운 실마리였다. 그들은 그 흔적을 쫓아 지금은 은퇴한 채원의 대학 시절 은사였던 늙은 교수를 찾아냈다. 최진석은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부하들이 은퇴한 노 교수의 집을 찾아갔다. 그들은 교수를 해치지는 않았지만 그의 평생이 담긴 연구실을 뒤엎고 그의 모든 연구 자료를 파괴했다. 그리고는 춥고 명확한 경고를 남겼다. 헬렌에게 전하시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곱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또한 오직 채원만이 알아볼 수 있는 과거 헬레나 시절의 상징적인 물건 하나를 그곳에 남겨두었다. 채원은 자신의 늙은 스승으로부터 공포에 질린 전화를 받았다. 모든 것을 전해 들은 그녀는 경악했다. 이것은 파괴적인 일격이었다. 최진석이 그녀의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벽, 그녀의 과거를 침범한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디지털 세계에서만 공격하지 않았다. 그가 아끼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공격은 그녀에게 두 가지 사실을 증명했다. 첫째, 최진석은 이제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안다. 안채원이라는 위장은 깨졌다. 둘째, 그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어떤 선도 넘을 수 있는 잔인한 인간이라는 것. 그날 밤 비밀 기지. 채원은 분노와 스승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다. 그녀의 흔들리는 모습을 본 권희준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분노했다. 최진석은 선을 넘었어. 이건 이제 단순한 회사 싸움이 아니야. 우리 두 사람의 싸움이지. 내가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을 지킬 거요. 그는 즉시 사람을 보내 그녀의 스승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최고 수준의 경호를 붙였다. 그의 단호한 행동은 두 사람의 유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흔들렸던 그녀의 결심을 다시 세워주었다. 최진석의 공격은 역효과를 낳았다. 그녀를 굴복시키는 대신 그녀의 마음에 복수의 불을 지핀 것이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히 누명을 벗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차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을 두 번이나 파괴하려 한 남자를 향한 개인적인 복수극이 되었다. 채원은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다. 장난스러웠던 고양이와 쥐의 게임은 끝났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제 차갑고 치명적인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탐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최진석의 디지털 제국을 향한 전면적인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신중함의 시대는 끝났다.
진짜 전쟁이 이제 곧 시작될 터였다. IX그룹의 운명이 걸린 적대적 인수합병 주주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것은 권희준과 안채원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었다. 최진석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주주총회 직전에 자신의 기술적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한 거대한 국제기술 컨퍼런스 퓨처포워드 2025를 개최했다. 그것은 자신감의 표현이자 권희준을 향한 마지막 조롱이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바로 채원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되었다. 최진석이 전 세계를 상대로 라이브 기조연설을 하는 동안 그의 네트워크 전체 자원이 해당 이벤트에 집중될 것이고 바로 그 순간 아주 작은 취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었다. 권희준은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하여 현실 세계에서 최진석의 시선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같은 시각 비밀기지에서 채원은 그녀의 마지막 디지털 공격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컨퍼런스에 막이 올랐다. 최진석은 무대 위에서 세상을 바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선구자를 연기하고 있었다. 권희준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차갑고 도전적인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비밀기지. 채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건 그녀의 걸작이 될 공격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벽을 부수는 해킹이 아니었다. 매 초마다 모양을 바꾸는 4차원 큐브를 푸는 것과도 같았다. 그녀는 코드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탐색과 교란 공격을 완벽한 조화 속에 실행했다.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 관문에 도달했다. 그녀가 설계했던 아이기수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핵심부.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몇 년 전 그녀의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오직 그녀만이 아는 알고리즘 열쇠가 필요했다. 그녀가 마침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판도라의 상자인 디지털 금고에 접근하는 순간 최진석의 보안 시스템 전체에 최상위 등급의 경보가 울렸다. 그들은 헬레나가 자신들의 심장부에 침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대 위에서 연설을 하던 최진석의 스마트워치에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떴다. 그의 평온했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경호실장에게 아무도 모르게 코드화된 명령을 내렸다. 프로토콜 제로. 실행해. 프로토콜 제로.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최후의 방어 수단이었다. 첫째, 금고가 저장된 서버팜 전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데이터를 영원히 삭제하는 것. 둘째, 현재 연결된 데이터 링크를 역추적하여 해커의 물리적 위치를 찾아내고 제거조를 보내는 것. 숨막히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채원의 모니터에는 거대한 장부 파일에 다운로드 진행률 막대가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버가 완전히 파괴되기까지 남은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동시에 그녀의 위치가 추적당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번쩍였다. 그녀는 서버가 파괴되고 암살자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다운로드를 마쳐야만 했다. 컨퍼런스 현장. 권희준은 최진석의 표정 변화를 보고 디지털 세계에서의 싸움이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채원에게 시간을 벌어주어야만 했다. 그는 질의응답 시간에 벌떡 일어나 최진석을 향해 그의 회계 부정에 대한 길고 복잡하며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소란을 일으키며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최진석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채원의 모니터 속 다운로드 진행률은 99%에 도달했다. 서버 파괴 카운트다운은 3, 2, 1.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비밀 기지 문 밖에서 육중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다. 꽝! 모니터 화면이 암전되었다. 연결이 끊겼다. 그녀가 성공했는지 혹은 붙잡혔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절대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휩싸인 그 순간
5장의 막이 내렸다. 안채원은 다운로드를 성공시켰다. 그녀는 서버가 파괴되기 불과 몇 초 전 최진석의 범죄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녀는 비밀 기지의 문이 부서지는 바로 그 순간 미리 계획해둔 탈출로를 통해 유령처럼 사라졌다. 컨퍼런스 현장. 권희준의 지원 작전이 끝나고 최진석은 해커의 기지가 무력화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무대 위에서 IX 그룹을 인수하여 기술업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승리 연설을 시작했다. 그가 박수갈채 속에서 연설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들이 일제히 깜빡였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채원이 준비한 마지막 디지털 폭탄이었다. 그녀는 탈출하기 직전 손에 넣은 데이터를 법집행기관과 주요 언론사는 물론 바로 이 컨퍼런스의 방송 시스템 자체를 해킹하여 전송했던 것이다. 스크린에는 판도라의 상자 최진석 회장의 비밀 장부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 정치인들에게 건넨 뇌물 비자금 계좌 내역들이 차례로 화면을 채웠다. 그 위로 음성 변조된 헬레나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최진석 회장, 당신의 게임은 끝났소. 이것은 정의의 심판이다. 마지막 증거는 그가 몇 년 전 채원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증거 조작된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의 비교였다. 컨퍼런스 홀은 완전한 혼돈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소리를 질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으며 이 모든 광경은 수백만 명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최진석의 얼굴은 승리감에서 잿빛 공포로 변해 있었다. 그는 방송을 중단시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헬레나의 통제는 완벽했다. 바로 그때 데이터를 전송받은 검찰 수사관들이 현장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군중을 뚫고 무대 위로 올라왔다. 최진석 씨 횡령주가 조작 불법 로비 및 해킹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수갑을 찼다. 그의 거짓된 제국은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IX 그룹을 향한 그의 적대적 인수는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얼마 후 권희준은 미리 약속된 안전가옥에서 안채원을 만났다.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안전했다. 그는 더 이상 전략적 파트너가 아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전쟁은 끝났다. 그들이 이겼다. 끝났소, 채원 씨. 당신이 해냈어. 그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그의 말에 채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수년간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던 어둠과 싸움의 무게가 마침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안도와 해방감의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전쟁은 끝났지만 세상은 이제 막 그 후폭풍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안전 가옥 안에는 깊고 고요한 평화만이 감돌고 있었다. 과거의 유령은 마침내 정의의 심판을 받았다. 몇 달 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최진석 게이트의 광풍은 점차 잦아들었다. 권희준의 IX 그룹은 적대적 인수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더욱 굳건한 리더십과 도덕성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났다. 안채원은 그녀가 세상에 공개한 증거들 덕분에 과거의 모든 누명을 벗고 완벽하게 명예를 회복했다. 헬레나라는 이름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닌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정의로운 비질란테의 상징이 되었다. 정부기관과 전 세계의 기술기업에서 그녀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거절했다. 그녀는 조용한 삶을 원했다. 그녀는 권희준에게서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들을 돕고 윤리적인 젊은 해커들을 양성하는 작은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권희주는 그녀를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전략적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그녀 앞에 섰다. 그는 그들의 시작을 상징했던 이제는 무효가 된 낡은 결혼 계약서를 그녀의 눈앞에서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심플하고 소박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이 계약은 가짜였지만 당신을 향한 내 감정은 진짜였소. 더 이상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파트너가 되어 주시오, 채원 씨. 그것은 전략이 아닌 사랑으로 시작하는 진짜 결혼의 제안이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 화창한 오후, 두 사람은 더 이상 비밀기지나 화려한 파티장이 아닌 평범한 공원에서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들의 손은 자연스럽게 마주 잡혀 있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연기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자유로웠다. 그들의 대화는 가볍고 편안했다. 디지털 전쟁의 불꽃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파트너십은 이제 신뢰와 존중,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진짜 관계로 거듭나 있었다. 쫓겨났던 가난한 소녀와 그녀를 구해준 대표의 이야기는 끝났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거짓과 위협을 이겨내고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찾아낸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